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낙태율이 아주 높습니다. 이건 원치 않는 임신으로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짊어진 여성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왜냐? 제대로 피임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권소영입니다. 뭐라고? 당신이 내 아버지라고? 역시 한국 막장 드라마 소재로 출생의 비밀을 빼놓을 순 없죠. 거기 나오는 커플들은 하룻밤만 자면 다 100% 임신. 그러면 시청자들은 왜 피임을 안 하는 거야? 제발 노콘 노색 모르냐고 외치면서 분노하죠. 사람들이 산부인과를 찾는 이유는 정말 다양하지만 그중에 원치 않는 임신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미숙해서 피임에 실패했다? 절대로 아니에요. 실제로 중학생 아들을 둔 어머니조차 피임을 못해서 산부인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묻죠. 저 피임기구 삽입했는데 왜 임신이 됐을까요? 우리는 성인이 된 이후로 끊임없이 피임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세월과 경험이 피임의 성공률을 높여주지는 못합니다. 왜냐? 제대로 피임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먼저 더 이상 임신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 영구 피임 방법이 있겠죠. 정관수술, 난관수술인데 피임 실패율이 가장 낮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건 출산을 더 이상 안 하는 경우에만 하는 거지 지금 막 한창 막 뜨거운 20대, 30대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겠죠. 묶었다 풀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시술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실로 그 정관이라든지 그거를 실로 묶었어요. 그 실로 묶었을 때는 그 실이 풀렸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레이저로 지지직 다 지져요. 뭐 20대인데 좀 놀고 싶어서 그냥 마음껏 성생활을 하고 싶어서 뭐 정관 수술을 한다. 그러다가 여러분 배가 끊깁니다. 절대로 그렇게 그냥 놀겠다고 정관 수술 하시는 거는 노노노. 그럼 이제 비영구적인 피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병원에 안 가고 할 수 있는 거, 뭐 주기법, 질외사정법, 뭐 콘돔과 페미돔, 경구피임약 그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월경주기법. 생리주기가 정확한 경우에는 성공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 생리가 불규칙한 경우에는 평균 피임 실패율이 한 20% 정도라고 봅니다. 두 번째, 질외사정.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산부인과 의사들은 정말 기겁을 하는 방법이죠. 사정 직전에 질 밖에 사정하는 것인데 이게 타이밍을 못 맞추면 그냥 임신이거든요. 질외사정은 평균 피임 실패율이 그래서 25%나 됩니다. 실수로 찔끔 해놓고 쿠퍼액으로 임신이 됐나? 아닌데 이러는 분들 많아요. 쿠퍼액은 죄가 없습니다. 내가 쿠퍼액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정액이었기 때문이죠. 쿠퍼액에도 아주 소량의 정자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수가 너무 미미하고 형태나 운동성 면에서 질이 아주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로 임신이 되진 않아요. 그런데 한 번 관계를 하고 사정을 했어요. 좀 이제 한 30분, 1시간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사랑을 나누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통로에 이전에 사정되었던 정액이나 정자가 남아 있어서 그걸로 임신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루 저녁에 두 번 또는 더 여러 번 사랑을 나누는 경우라면 두 번째 이후부터는 질외사정이 아닌 반드시 콘돔을 사용해야 됩니다. 셋째, 가장 흔히 아는 콘돔이 있죠. 사실 콘돔이 불량만 아니라면 97% 피임이 돼요. 그런데 착용법을 제대로 몰라서 또는 이게 절정의 타이밍에서 급하게 끼다가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중간에 콘돔이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콘돔의 평균 피임 실패율은 14% 정도 됩니다. 숫자로 보면 실패 확률이 낮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최소 8번에 한 번 정도 임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일주일에 남자친구랑 두 번 만나서 사랑을 한다. 그러면 한 달이면 8번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위험할 수 있어요. 간혹 콘돔을 2개 끼면 되는 거 아닐까요? 하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피임 효과가 2배가 아니라 마찰로 인해서 이게 찢어질 확률이 2배가 돼요. 또 하나, 페미돔이라고 있어요. 페미돔은 여성용 콘돔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콘돔과 마찬가지로 이게 피임도 되고 그 다음에 성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피임 실패율은 이것도 거의 한 20% 정도 되고요. 남성용 콘돔은 발기가 되어야지만 그걸 씌울 수가 있는데 페미돔은 성관계 전에 미리 넣어놓고 그러고 나서 사용할 수 있어요. 페미돔과 콘돔을 2개 함께 사용한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돔 2개 사용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한 가지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이제 경구피임약. 제대로만 매일 챙겨서 먹으면 99%의 성공률을 보여요. 근데 매일매일 먹는 게 번거로울 수 있어요. 까먹거나 일이 생겨서 챙겨 먹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평균 실패율이 한 7% 정도 됩니다. 아, 오늘 술을 마셔야 돼서 못 마실 것 같은데 어떡하죠? 물어보시거든요. 일단 술이랑 드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보통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복용하시는 걸 권유해요. 아침에 까먹으면
점심시간 때쯤 기억나면 그때 먹으면 되거든요. 내가 좀 저녁 시간이 불규칙하다, 내가 회식이 많다, 저녁 약속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침에 먹는 게 더 안 까먹고 잘 복용하실 수 있어요. 피임약을 뭐 띠링띠링 이제 알람 맞춰놓고 꼭 일정한 시간에 먹어야 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판되고 있는 경구 피임약 같은 경우는 그냥 하루에 한 알만 드시면 돼요. 아침에 먹든 점심에 먹든 저녁 때 먹든 그냥 안 까먹고 하루에 한 알만. 이제 하루 빼먹었다. 그 다음날 2알 드시고 이틀 빼먹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날 3알 드시고. 윷놀이 할 때 왜 말 엎어 가잖아요. 말 엎듯이 그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 난 이틀마다 2알씩 먹으면 되겠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불규칙하게 복용하는 게 반복되면 중간중간에 막 찔끔찔끔 피가 나오는 부정출혈도 생기고요. 이게 결국은 피임 실패로 이어질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경구 피임약을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현재 유방암이 있는 사람, 고혈압, 합병증을 유발한 당뇨병, 뇌경색, 폐색전증 이런 거죠. 35세 이상의 여성이 하루 반갑 넘게 흡연하면 역시 금기입니다. 나는 33살이야. 35은 안 됐어. 나는 하루 5끼 밖에 안 피워. 이런 식으로 안심하시면 안 돼요. 경구 피임약으로 피임하겠다. 그러면 담배를 끊으시고 나는 담배를 못 끊겠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피임을 하셔야 됩니다. 야, 그런 거 보지 말고 사피엔스 구독이나 해. 지금까지 설명한 방법들은 내가 병원에 안 가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고요. 이제는 병원에서 시술받는 방법들이 있어요. 자궁 안에 넣는 피임장치, 그 다음에 팔에다가 넣는 피임장치, 임플라논이에요. 먼저 자궁 내 피임장치는 자궁 내 이렇게 빈 공간에 이렇게 T자 모양의 루프를 넣는 거예요. 자궁 내 피임장치는 호르몬이 들어가 있는 것과 안 들어가 있는 걸로 나누고요. 일반 루프, 그러니까 호르몬이 안 들어가 있는 구리 루프는 좀 생리량이 많아질 수도 있고 생리통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호르몬이 들어가 있는 루프, 미레나, 카엘리나, 제이디스 그런 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호르몬이 자궁 내막을 억제해서 피임 효과도 나타내고 생리량도 줄여줘요. 그런데 이 호르몬이 내 몸에 적응할 때까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6개월 정도까지 찔끔찔끔 부정출혈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 빈도가 한 10명 중에 1명, 한 10% 정도로 꽤 흔한 편이기는 하고요. 근데 이 시기만 지나고 나면 5년 동안 편안하게 피임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임플라논으로 피임하는 방법이에요. 임플라논은 작은 성냥개비 그런 모양의 임플란트를 팔 안쪽에 여기 안녕살 있는데 거기다가 바로 밑에 이식하는 방법인데요. 살을 찢고 넣고 꿰매고 이러는 건 아니고 주사기처럼 이렇게 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흉터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유지 기간은 3년이고 피임 성공률은 이것도 99%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궁 내 피임 장치나 팔에 하는 거는 내가 잘하거나 말거나 성공률은 그냥 99%예요. 무조건 그냥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영구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중학생 엄마 임신. 이분은 루프 끼고 나서 10년이 지나셨어요. 이게 유효기간이 5년이거든요. 근데 10년을 그냥 끼고 그냥 병원에 안 오신 거예요. 그랬는데 10년 만에 임신이 되신 거죠. 와서 왜 임신이 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환자분,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이외의 피임 방법으로는 누가링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배에다가 주사 맞는 피임 주사 사야나라는 것들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시판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정자를 죽이는 살정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정자를 죽일 정도면 질벽이라든지 방광벽이라든지 그런 데도 되게 자극이 많겠죠. 그래서 방광염이나 질염 등의 부작용이 많아서 이 역시 많이 사용되진 않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뜨거운 밤을 보내면 좋겠는데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생기죠. 이런 경우에는 응급피임이라고 칭하는 사후피임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솔직히 사후피임약이 몸에 좋은 약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임신을 하는 게 더더욱 싫은 결과가 나타나니까 복용하는 거고요. 사후피임약은 이제 고용량 호르몬이 들어가서 착상이 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이번 생리 주기에만. 그 효과가 몇 달씩 가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빨리 복용해도 피임 효과가 100% 되는 건 아닙니다. 대개는 하루 이내, 24시간 이내 복용하시면 95%, 48시간 이내 복용하시면 85%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 먹는다고 불임이 되고 생리불순이 되는 그런 무서운 약은 아니니까 필요한 상황에서는 안심하고 복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피임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산부인과 의사들이 제일 많이 추천하는 건 경구 피임약 또는 호르몬이 들어있는 자궁 내 피임장치 미레나 아마 2가지일 것입니다. 콘돔은 그냥 성병 예방을 위해서 그냥 디폴트로 들어가는 방법이죠. 정말 우리 커플끼리만, 우리 부부끼리만 관계한다면 뺄 수는 있겠지만요.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피임법의 선택은 내가 성관계를 하는 빈도, 그 다음에 피임을 하고자 하는 기간, 그렇게 따라서 선택을 하게 돼요. 내가 한두 달에 어쩌다 한두 번 성관계를 한다. 그러면 콘돔을 사용하는 게 제일 비용 면에서는 경제적이겠죠. 자주 있는 게 아니라면 이제 배란기를 피하는 주기법도 함께 사용하고. 그래서 주기법, 콘돔, 지뢰사정, 쓰리콤보. 물론 이 세 가지 방법이 다 실패율이 높아요. 실패율이 높은데 실패율이 높은 거를 그래도 세 개를 합쳐놓으면 피임 확률을 높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관계하는 횟수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된다면 쓰리콤보도 위험해요. 이때부터는 경구 피임약이나 임플라논 같이 피하에 넣는 피임 방법, 미레나처럼 자궁 안에 넣는 피임 장치를 두 분 상의하시고 활용하실 것을 권해드려요. 1년 이내에 좀 짧은 기간 동안 피임을 원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경구 피임약을 추천을 해드려요. 근데 경구 피임약은 이제 매일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생활이 되게 불규칙하다. 아니면 내가 성격이 정말 되게 덤벙거리고 잘 까먹는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별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피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관계 횟수가 자주 있다면 팔에 삽입하는 임플라논이나 자궁에 넣는 자궁 내 피임 장치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출산 이후에 첫 아이 낳고 둘째를 한 2, 3년 정도 뒤에 갖겠다 이렇게 터울을 두려고 한다. 그러면 제일 많이 추천해 드리는 거는 루프예요. 더 이상 출산을 원하지 않을 때는 정관 수술이나 남성이 하는, 여성이 하는 난관 수술을 권장해 드립니다. 물속에서 성관계를 해도 임신이 되나요? 예스!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수영장물, 바닷물 어디서 하든지 물속에서도 임신이 됩니다. 비슷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제 둘이서 이제 욕조에서 탕에서 사정했는데 임신이 되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탕에서 사정을 했는데 둘이 이제 몸이 떨어져 있는 경우야.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 떨어져 있는 경우. 정자가 이제 물속을 헤엄쳐 가서 질 입구를 찾아서 임신이 되지 않을까요? 하고 물어보는데 말이 될 것 같으세요? 수돗물은 각종 화학약품이 있잖아요. 죽겠죠.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이 있는 곳에서는 정자가 몇 분은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수분 안에 질 입구를 찾아서 갈 수는 없습니다. 구강성교를 할 때도 콘돔을 껴야 되나요? 예스! 간혹 구강성교로 임신이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건 아니죠. 정액을 삼킨다고 해서 임신이 되진 않아요. 근데 구강성교로도 성병은 옮아요. 그래서 사실상 구강성교를 할 때도 콘돔 사용은 권장합니다. 정액이 묻은 손가락을 질에 넣었습니다. 임신할 수 있나요? No, no, no. 근데 이 질문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실 아주 희박합니다. 자궁 안에서는 정자가 5일까지 생존을 할 수 있는데 공기 중에 노출되고 마르면은 운동성이 상실되니까 죽죠. 제가 일을 하고 있으면 정말 이렇게 모를 수 있나 할 정도의 질문들이 병원으로 계속 문의가 와요.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첫 경험인데 임신할 수 있어요? 저 임신했는데 다른 남자랑 잤어요. 아기 아빠가 바뀌나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걸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성교육의 현실이 이렇답니다. 지금까지 피임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불안한 사랑을 나누세요? 임신에 대한 걱정이 있으면 특히 여자들은 성관계를 즐길 수가 없답니다. 제대로 알고 정확한 피임을 하는 것이 즐거운 사랑으로 가는 길입니다. 즐거운 사랑 나누세요.